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박수까지 안 치셔도 돼요. 오늘 이제 첫 강의죠. 네. 그 공부를 공인중개사 공부 처음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 기존에 공부하셨는데 부끄러워서 손 못 드신 분, 다 처음 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법이란 걸 처음 공부해 보신 분. 민법이란 걸, 그러니까 이렇게 민법 이런 거 있죠? 민법, 이걸 처음 공부해 보신 분. 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는, 이름은 정동근이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그래도 누구한테 배우는지 이제 이름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은, 우리가 이제 여기 입문서라고 해가지고요. 아주 기초적인 거, 이 강의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11월, 12월 강의를 조금 허투루하게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한 해 시작을 1월 달에 하잖아요. 1월 달에 하는데, 하필이면 12월 달에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스타트 할 때는,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학원도 와보고 분위기도 익숙해지고 이렇게 되면, 조금 12월 정도 가잖아요.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올해는 이렇게 보내고 1월 달부터 한번 큰맘 먹고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보통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또 1월 달이 되면 그러면 제대로 하느냐? 안 그래요. 왜 그러느냐? 2월 달에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이 있죠, 그죠? 그러면 또 우리 공부는 학생들, 이렇게 젊은 친구들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렇게 저녁반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뭐 자기 뭐 사회생활이나 이제 뭐 가정에서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3월이 되면 그때부터 정말 마음 먹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이 되면 제대로 하느냐? 안 그래요. 왜냐? 지쳐가거든요, 그때쯤 되면. 그런데 봄이라고 남들 다 꽃놀이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공부는 한 것 같고 학원은 온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그냥 1년은 지나가 버리고 남는 것은 없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요. 우리가 한 가지를 얻으려고 그러면 한 가지를 포기하는 게, 이제 다 이렇게 세상 좀 살아보셨을 테니까 세상에 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다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잘 안 돼서 어느 한 가지를 가지려고 그러면 어느 한 가지를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누가 등 떠밀어서 공부하러 온 거 아니죠. 아마도 태어나서 어쩌면 처음으로 내가 정말 공부 한번 해보자, 엄마가 등 떠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부 한번 해보자고 스스로 결심해서 이렇게 오셨을 건데, 그러면 목표는 딱 하나란 말이죠. 뭐예요? 다음 시험에서, 이번이죠. 그러니까 다음 이제 28회 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게 있다고요. 버려야 될 게. 그게 뭐냐면, 친구 만나가지고요. 소주 한잔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 뭐 같이 사우나 가가지고 수다 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옆에서 자꾸 찔러요.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찌른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 다 뭐 공부도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야, 남들 다 뭐 두세 달 하면 된다더라. 뭐 1년 동안이나 뭐 해. 오늘만 마시라니까 내가 다음에 마시라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이씨, 알았어 하고 오늘 하루 포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고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 1월, 3월, 5월
그러면 내년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냉정하게 끊어버려야 돼. 냉정하게. 안 돼. 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런다고 해서 옆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포기하느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셔. 그래도 마셔.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거절이 2번 가고 3번 정도 가죠. 그러면 이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쟤는 예, 안 되겠더라. 올해 그가 공부 안 되는데 하라고 나도 보자 한번.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전화도 2번 오던가 1번 오고 그래요. 시댁에서도 전화가 이제 뜨문뜨문 와요. 그러니까 좋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요. 조금은 기왕에 공부를 하시기로 했고 그 다음에 합격을 하기로 했으면 하나를 얻으려고 그러면 하나를 버려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자기 스스로 이것은 누구도 컨트롤 해줄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가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오래 해야 되니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하나를 얻으려고 그러면 하나를 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뭐 책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보면 되느냐? 딱 봐봤더니 어때요?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 한글로 써졌다. 그런데 읽어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 써진 이 용어가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법률 용어라고 그래요. 법률 용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보는 책이라도요. 소설책이다. 그러면 줄줄 읽힌단 말이에요. 2번 볼 필요도 없죠. 그리고 재밌어요. 왜? 내가 다 아는 것들 내용이잖아요.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웃기도 하고 책을 읽어보고. 근데 이 책은 어때요? 맨 처음에 딱 보고 막 재밌다고 웃는다 그러면 다들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법률 용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법률 용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맨 처음에 읽어봐도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나는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정상이구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알게 되고 그죠? 머릿속에 담아서 시험을 치게 될까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노원역 주변을 처음 와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와봤는데 처음 와봐가지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지도를 그려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공간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도, 지역 어디가 뭐 백화점이 있고 어디가 은행이 있고 이것 가지고 시험을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주 와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집에서 막 지도로 연구해가지고 여기로 와도 어차피 헤매는 것은 똑같다고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어때요? 맨 처음에 와보는 거죠. 와보면 어디에요? 뭐가 뭐인지도 모르죠. 그죠? 근데 2번 오고, 3번 오고, 4번 오잖아요. 그러면 대충 길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은행에 있었구나. 그죠? 여기가 롯데백화점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즉, 뭐냐면, 맨 처음에는요, 그냥 알든 모르든 와보는 거예요. 와보는 거죠. 그것도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 번 와보는 거죠. 여러 번 와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굳이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기는 은행이 있구나. 여기에는 백화점이 있구나. 여기는 식당이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때요? 맨 처음에는 큰 길이 보이는 거죠. 큰 길이. 큰 길이 보이고 나서 그게 이제 심화가 되면 뭐가 돼요? 골목길까지도 알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공부가 똑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수험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기 롯데 백화점 있죠? 가장 중심 딱 입구 거기에서부터 골목길까지 다 이렇게 집에서 지도 보고 연구해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려워 죽겠어요. 여기까지 와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저기에서 오다가 노원역 몇 번 출구 정도 오잖아요.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부인 줄 아세요? 이게 시험 공부인 줄 알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는다고. 시험 공부라는 것은요. 맨 처음에 알든 모르든 진도 나가는 데 의의 있다 그래서 자주 와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커리큘럼도 어때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때요? 2달마다 한 번씩 끝내주죠. 그죠? 왜 그렇게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익숙해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도 그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이해를 하셨으면요. 그냥 학원에 푹 맡겨버리세요. 그래서 스스로 무슨 공부 방법을 연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학원뿐만 아니라 어느 학원이나요. 커리큘럼은 대동소이하고 비슷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한 20몇 년, 한 30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어때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원이나 대동소이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시험 공부나 방법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서요. 나는 그냥 그래 그렇게 따라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아주 편하죠. 그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면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뭐 생활을 단순화한다, 뭐 어쩐지 저쩐다, 뭐 무엇을 어떻게 뭐 포기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제가 뭐 방금도 몇 마디 드렸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딱 하나로 말하면 학원 빠지지 말자. 딱 그거 하나 지키죠, 그죠? 그러면 저절로 생활도 단순화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절로 어때요? 하고 나서 졸고 있어도 진도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졸고 있어도 아무튼 이 근처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혼자 품팔려고 하지 마세요. 고생스러워요. 결국 아무리 품팔고 여러분이 연구를 해봤자 결국은 이 방법대로 수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고 하라는 대로 하면 제일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셨죠?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많은 우리나라에 몇백 개 되는 학원들 커리큘럼 가져다 봐보세요. 그럼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고 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오리엔테이션 겸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자, 거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가 합격이라고 그랬죠. 그죠? 합격이라고 그랬잖아요. 합격할 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태도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뭐라고요? 학원 빠지지 말자. 딱 하나 지키면 된다고 그랬죠? 네, 그거 하는 거예요. 학원 빠지지 말자. 학원 빠지지 말자. 이거 하나 지키면 저절로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학문을 하나요? 시험을 치나요? 네, 시험을 칩니다. 자, 학문도 시험도요. 책 보는 거 똑같아요. 네, 책 보고 막 이렇게 뭔가를 이제 공부하듯이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 학문하는 자세라는 것은 뭐냐면요. 목이 뒷다리 하나 가지고 1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쓰는 게 이게 학문하는 자세예요. 근데 시험 공부라는 것은 어때요? 일정 점수를 맞으면 패스한단 말이에요. 패스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요. 40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겠죠. 그죠? 그러겠죠? 그러면 어느 것을 맞추는 게 더 유리해요? 여러분한테는? 어려운 거 맞추는 게 유리해? 네? 네. 그러면 제가 미쳐버려요, 막. 네? 막 목이 뒷다리 하나 가지고 남들 10년 연구하는 것도 한 문제고요. 한 문제고 간단히 정말 쉬운 문제 있죠. 오늘 저한테 이야기 듣고 맞춰버릴 수 있는 것도 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점수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걸 손대는 거예요? 쉬운 걸 손대는 거예요? 네, 쉬운 걸 손대는 거예요. 쉬운 걸 손대고 쉬운 것부터 넓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겠죠? 이게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학문이라는 것은 막혀도 뚫어야 돼요. 뚫지 못하면 절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학문하는 자세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험 공부를 학문하는 자세로 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10년 계획 잡아야 돼요. 10년 계획 잡아가지고 10년 계획 잡아서 내가 100점 맞고 합격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10년 공부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죠, 그죠?
시험에 돈 줘도 못 하겠죠. 예. 그래서 학문하는 자세를 절대로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공부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건데요. 이게 뭐냐 그 말이죠. 그죠? 예,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쉬운 걸 하자 그랬죠. 쉬운 걸 하자. 자,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 뭐 학원에서 여러분 설명드렸겠지만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1차 시험을 합격해야 2차도 채점해 준다는 거 아시죠? 2차 아무리 점수 잘 나와도요. 1차에서 합격 점수 안 나오면 합격 안 시켜줘요. 그래서 1차를 꼭 먼저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1차가 몇 과목이에요? 2과목이죠. 뭐 있냐면 1차 시험이요. 부동산 학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이 있어요.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자, 봐봐요. 자, 몇 점 만점이냐면 100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이죠. 민법도 100점 만점. 그러니까 40문제. 40문제인데 한 문제당 2.5 해가지고 100점 만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균 점수 몇 점이면 합격한다고 그래요? 60점이죠. 그죠?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라고 해요. 평균 60점 맞으면 합격해 주는 거예요. 근데 과락제도가 있잖아요. 과락이 몇 점이에요? 40점. 그러니까 아무리 평균 점수가 60점이 넘었다 하더라도 어느 한 과목이든 40점 미만이다 그러면 합격을 안 시켜줘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연구를 한번 해봤더니 어쩌냐면 예를 들어서요. 학개론에서 40점을 맞았어요. 40점 맞았어요. 민법에서 80점을 맞았어요. 평균 몇 점이에요? 60점이죠. 합격해요, 못해요?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학개론에서요. 35점을 맞았어요. 35점. 그 다음에 민법에서 85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평균 60점이죠. 60점이죠. 합격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과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에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 비법이 숨어 있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민법은 만점이 80점이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80점 이상 맞아봤자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태주지를 못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80점이 만점이다 이 생각을 해야지. 80점 초과해서 맞아봤자 어때요? 자기 혼자만 기분이 좋은 것뿐이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점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민법 몇 점이 만점이라고요? 80점이 만점이라고요. 자, 이제 버립니다. 몇 프로 버려야 돼요? 20% 버려야 되죠. 이제 묻습니다. 쉬운 거 버릴 거예요? 어려운 거 버릴 거예요? 어려운 거 버릴 거죠. 자, 이제 답 딱 나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쉬운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방금 처음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저기 뭐 노량진 쪽이나 이런데 종로 막 이런데 가면은 뭐라고 그러죠? 조금 오래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뭐 심하시면 뭐 7년, 8년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가끔 식사할 때 저한테 물어봐요. 이제 조금 이렇게 친해지고 그러니까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꼭 먼저 뭐라고 하냐면 외교적으로 대답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대답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당연히 솔직하게 해달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뭘 오해하고 있느냐? 쉬운 것을 알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험생분은 어쩌냐면 쉬운 것은 내가 알고 있겠지 하고 그냥 쭉 넘겨버려요. 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익숙한 것뿐이거든요. 익숙한 건데 그냥 넘겨버려요. 넘겨버리고 나서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 아주 이 시험 공부 방법으로는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그런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학문하는 자세거든요. 뚫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10주년 계획 잡으라고 그랬죠? 네,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 공부는 해보니까 80점이 만점이다. 20% 버린다. 그러면 쉬운 것을 취하고 어려운 걸 버린다. 그것도 20%나 버려버려도 되잖아요. 이 생각을 하면 20% 어려운 거 버려버려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쉬운 것 좀 하면 그만이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우리 수험생들한테 1년 내내 드리는 말씀이 뭐냐 그거냐면 합격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합격하고 싶습니다. 그러죠 당연히. 그러면 두 가지를 지키십시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어려우면 안 한다. 이겁니다. 어려우면 안 한다. 두 번째 그래도 합격한다 못한다. 합격한다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 두 가지를 꼭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라고 그랬죠 제가 방금? 어려우면 안 한다. 그 다음에 그래도 합격한다 못한다. 합격한다. 근거 없는 자신감.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 두 가지 지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합격하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학문하는 자세가 아니라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뭐가 어렵고 뭐가 쉬운데요. 맨 처음에는 다 어렵죠. 그죠?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원래 책에다가 밑줄을 긋는 것은요. 키워드에 이렇게 밑줄 그어서 나중에 쉽게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밑줄을 긋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모르면 밑줄 그어버려요. 그러니까 어찌냐면 전부 다 밑줄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래요? 형광펜으로 칠해지고요. 근데 또 전부 다 밑줄 그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여러분이 이제 쉽고 어려운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요. 바로 선택과 집중인데요. 자,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거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해주겠어요? 당연히 선생님이. 선생님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한다 그 말이에요. 반복. 아셨죠? 그래서 자, 이것은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이 부분이다. 집중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반복한다. 아셨죠? 반복하는 거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커리큘럼도 2달 단위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도요. 우리는 그냥 공부하면 엘리베이터 탈 때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더군다나 나이도 고3 때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뭐 애도 다 낳고 그죠? 예, 뭐 이렇게 뭐 전신 마취도 한번 하고 막 이런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리에 일어서서 엘리베이터 타면 다 잊어버릴 거거든요. 근데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이상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뭘로 극복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반복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도 강의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도 반복한다. 농담도 반복해서 아주 주구장창하면 시험장에서 막 이렇게 선생님이 막 말했던 농담이 기억이 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책을 이렇게 지문 읽는데 같이 읽어준 기억이 난다고 막 그러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다고 아시고 그렇게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 정도가 어느 때 80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요 공부하면 점수가 바로 안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점수가 막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절대 이렇게 안 올라요. 그럼 어떻게 오르냐면 이렇게 오릅니다. 이렇게 오릅니다. 네. 이건 뭐냐면 자, 맨 처음에요. 맨 시점에 가락이 4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40점 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스타트를 해가지고요. 뭐 1월, 2월 정도 되면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한번 실제 시험처럼 한번 쳐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말은 다 이렇게 뭐 그때 점수 안 나옵니다 말은 하지 마. 마음속으로 다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나는 다르겠지 하면서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세요. 그러고 나서 수업을 들어오죠. 딱 들어오면 벌써 쎄요. 눈도 잘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막 선생님 미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시험 쳤죠. 그러면 시험 쳤대요. 몇 점 나왔어요. 그러면 말도 못 하겠다고 그러시거든요. 괜찮으면 몇 점 나왔어요. 그러면 20점, 30점 나왔대요. 아니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그 점수 나오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다들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도 나는 다를 줄 알았죠. 이것을 10년이 넘게 강의를 해봐도 해마다 똑같습니다. 해마다 똑같은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비행기 이륙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바닥 열심히 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힘으로 뜨는 거죠. 그죠? 시험 공부가 그렇습니다. 이 시험 공부가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점수가 오르지를 않아요. 그러지 않고요. 이 과정이 있죠. 그죠? 이 과정 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될 과정. 이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 실력이 한번 팍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제일 재미없을 때 이때예요. 이때. 공부가 제일 재미있을 때가 이때입니다. 반 알고 반 모를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해? 그래, 이거 하나 지키자. 이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하나 지키자 그러고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가스는 껐나? 오늘 내가 저녁을 뭘 먹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딴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오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이 과정을 극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익숙해지는 과정이에요. 가랑비 어쩌듯이 익숙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뭘 하냐면 여러분이 다독하는 거예요. 다독. 자주 본다 그거죠. 알든 모르든 진도 나가는데 의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롯데백화점 앞에서 딱 세워놨더니 골목길부터 다 찾고 있다 이러면 정도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알든 모르든 그냥 지나가 보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큰 길 사람 많은 곳 있죠. 이렇게 다 가보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가봤다 집에 가면 이 거리가 기억이 나겠어요? 전혀 안 나죠. 그죠? 뭐 있었네? 어디 반짝했네? 이거 외에는 어떻게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전혀 안 그려지는 거죠. 그래도 어쩐다고요? 다시 오고 아셨죠? 그러니까 이때 다독할 줄 알아야지. 이때 정도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한 페이지를 이해 못하면 다음 페이지로 못 넘어가요. 나는 성격상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존중합니다. 대신에 10주년 계획을 잡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성격이랬는데.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고등학교 때 명사 박사들이에요. 선문 종합영어 맨 처음에 1단원이 뭐예요? 명사잖아요. 맨날 명사 보다가 힘들어서 책 덮어버리고 다음 방학 때 다시 한번 공부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또 첫 페이지부터 펴죠. 그렇게 해서 백날 본 게 명사밖에 없어요. 뒤에는 가보지도 못했어. 이러면 명사 박사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격이 그런다니까 10주년 계획을 잡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독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자주 듣고 자주 보고 동영상 강의 틀어드리니까 집에서도 그냥 딴 생각하면서도 틀어놓고 자꾸 그렇게 해서 가랑비에 옷젖듯이 익숙해지셔야 된다고요. 이 과정이 거쳐져야 돼요. 이 과정이 거쳐져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정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독을 하게 돼요. 이제 꼼꼼히 읽어야 돼요. 꼼꼼히 읽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보고요. 이때 바로 뭐도 해보냐면 사실은 문제도 풀어봐요. 물론 이때도 문제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여하고 OX 정도는 드릴 거거든요. 근데 오지선다 형태로 문제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이때 정도 가는 거예요. 이때 실력이 쭉 오른다고요. 이때 이렇게 오릅니다. 이렇게 올라요. 그러고 나면 우리 만점이 몇 점이라고요? 80점이라고 그랬죠? 이상은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이때도 또 뭘 해야 돼요? 다독해야 되겠죠? 정리된 것을 다독해서 잊어먹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아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앞으로 갈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갈 건데, 그러면 이건 이제 변곡점이잖아요. 그죠? 이 변곡점이 언제 옵니까?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죠. 그죠?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말씀을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험 공부라는 것은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하신 분들이 효과가 빨라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어때요? 조금 늘어지기도 하죠. 근데 보통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8월, 9월 이 정도 와요. 8월, 9월. 예, 여름 있죠, 여름.
여름 이렇게 지날 무렵에 그 정도 때 와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때는 여름이 제일 힘든 시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 지금부터 스타트를 해가지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막 이것저것 막 하라는 대로 하고 수업도 안 빠지고 막 했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시험 치면 점수는 안 나와요. 여름에 체력은 딸려요. 날은 덥고 그렇게 해서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여러분이 잘 넘기셔야 돼요. 잘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뭐 또 이야기할 거냐면 운동도 이야기할 거예요. 여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이 정도에 와요. 근데 이게 10월 시험인데 9월 달에 오신 분도 계세요. 10월 시험인데 10월 달에 오시는 분도 계세요. 10월 달에. 그렇게 해도 합격한다 못한다? 합격한다니까요. 그래도 해요. 왜요? 그때 올리면 되잖아요. 올리면 되니까.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도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뛰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또박또박 한 걸음씩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오늘 좀 잘 된다고 날 새고 공부하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고요. 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왕 먹고 막 쓰러져 있고 막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또박또박 한 걸음씩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도달할 것이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공부를 했어요. 어떤 한 단원이든 어쨌든 오늘 공부한 거 공부를 했죠. 근데 여러분이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6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과목만 해도 어려운데 6과목을 해야 되니까요. 공부하자마자 잊어버려요. 공부하자마자 언제 잊어버려요? 바로 잊어먹으면 너무 서운하니까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 탈 때 잊어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잊어버려요. 그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엘리베이터 탈 때 잊어버려요. 또 공부하면 어때요? 잊어버리고. 공부하면 잊어버리고.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공부하고 잊어버리는데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데 이 미친 짓을 내가 왜 하는데? 이럴지 모르지만 이것은요 마치 콩나물에 물 준 거하고 똑같아요. 콩나물에 물 주면 어때요?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우리 젊은 친구는 안 키워봤겠구만. 엄마들 저기 싱크대 옆에도 이렇게 콩나물 키워보고 안 키워보셨군요. 키워봤어요? 콩나물 이렇게 물 주죠. 물 주면 어때요? 이렇게 물 다 빠져버리죠. 주자마자 다 물 빠져버리죠. 그래도 콩나물 자라요, 안 자라요?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꼭 그거하고 똑같아요. 공부하고 잊어먹고, 그죠? 물 주고 빠지고 그래도요. 그래도 어때요? 콩나물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공부하고 잊어먹고 계속 반복하다가요. 만약에 이제 이번 10월 29일 날 시험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0월 이렇게 말 정도가 시험일이 있잖아요. 시험일이다 그러면 어때요? 이 공부를 마지막으로 피치를 올려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잊어먹기 전에 얼른 시험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올 때 싹 잊어먹어요. 이러면 합격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험 공부하는 합격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이게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뭐라고 그래요? 사법시험이라고 그러죠. 그죠? 사법시험이라고 그러는데 사법시험 공부하는 애들이 뭐 특출 날 것 같느냐?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고요. 걔들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분들 계시죠? 자녀분들이 있는데 자녀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해 주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기가 반짝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전교 1등 나는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공부하고 걔들이라고 안 잊어먹느냐? 잊어먹습니다. 공부하고 잊어먹습니다. 공부하고 잊어먹어요. 공부하고 잊어먹죠. 그죠? 공부하고 잊어먹어요. 그리고 1등 나는 애들 벼락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렇게 했던 애도 벼락치기 안 해버리죠? 그러면 점수 별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자 그렇게 벼락치기해서 잊어먹기 전에 얼른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잊어먹죠. 그랬더니 1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뭐 30등 정도 난다. 자, 걔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공부하고 잊어먹고 공부하고 어차피 잊어먹어 버릴 거 내가 계속 놀다가 그죠? 놀다가 벼락치기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그렇게 했어요. 계속 놀다가 벼락치기 합니다. 되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책 펴지 읽다가 끝나요. 뭔 말인 줄 알아야죠. 뭔 말인 줄.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벼락치기를 해봤자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안 되더라. 자 봐봐요. 여기에가 아주 중요한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콩나물에 물 주면 다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고 있다. 1등 나는 애는요. 다 잊어먹었지만 왜 벼락치기를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고 갈 수 있을까요? 평소에 공부하고 잊어먹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한 10등 난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놀고 하면서도 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벼락치기 하죠. 그죠? 벼락치기 하는데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꾸역꾸역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한 이 정도 하고 끝나버리죠. 잘 안 되는 거죠. 만약 이것을 2번 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꾸역꾸역 하는데 대충 한 이 정도까지는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1등 난 애들, 전교 1등 난 애들 있죠? 똑같아요. 사법시험 합격하는 애들 있죠? 똑같아요. 공부하고 잊어먹고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 이것을 남보다 한 번 더 자주 했던 사람이 있죠? 이 기간, 벼락치기 하는 기간 있죠? 기간 안에 전범위를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민법 이만한 것을 하룻밤에 다 보는 거예요. 하룻밤에. 그건 왜 그래요?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못합니다. 아셨죠? 이게 1등 나는 비밀이에요. 예,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일찍 알았으면 훨씬 뭐 멋있는 사람이 돼 있을 건데 애석하게도 나중에 알아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것이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분 중에 제가 우리 그 처제 딸애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우리 수험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얘가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가는 애인데 이제 고3인데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얘는 자기가 2등이라는 것을 아예 딱 정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너는 1등을 못하는데 그랬더니 걔는 나하고 틀려요 그래요. 뭐가 틀리는데 그랬더니 아무튼 나하고 틀려요. 그냥 못 이기겠대요. 근데 그 차이라는 게 아주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왜냐? 이렇게 어느 정도 맨 처음에 점수 올릴 때는 쉽게 팍 올리지만 나중에 한 문제 올리고 2문제 올리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힘든데 이 차이를 극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얘야, 너가 2등이 되는 것은 어쩌면 걔보다 반복을 한 번 덜 했기 때문일 거다. 그런데 4번 반복하나 5번 반복했거나 얼른 보면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안 나는데 실제 시험을 쳤을 때 거기에서 한 문제, 2문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얘가 이모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이게 큰 고민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열심히 해라. 걔도 사람이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주지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반짝이는 게 있다고 가서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자녀분들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아무튼 시험 공부에 대해서는 아주 도사가 될 거예요. 도사가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정리합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를 버려야 된다. 친구하고 술 마시는 것들 이런 거 버려야 되는데 뭐 가타부타 뭐 달리 말할 필요 없이 학원 빠지지 말자 딱 하나 하면 저절로 생활이 잡힌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학문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는 거다. 자, 우리는 민법, 제가 가르치는 게 민법인데요. 민법은 만점이 몇 점이다? 80점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이 이상 점수 맞아봤자 보태주지를 못한다. 그러면 80점이 만점이기 때문에 20% 버린다. 그러면 어려운 거 버린다, 쉬운 거 버린다. 어려운 걸 버린다. 쉬운 걸 절대 놓치지 않고 어려운 거 버린다. 아셨죠? 그러면 쉬운 거 어려운 거 선택은 누가 해준다? 선생님들이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한다? 선택과 집중 반복한다.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점수 바로 오르느냐? 안 오른다. 점수 안 올라요. 안 오르고 열심히 달려야 그래야 오를 것이다. 오를 것이다. 오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여러분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스트레스가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반복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한다 이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 운동인데 제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여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름이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헬스클럽 끊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뭘 하시냐면 한 걸음이라도 걸으세요. 그러니까 학원 올 때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꼭 올라오세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계단으로 가지 마세요. 관절 안 좋아요.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그런데 올라오는 거, 여기다 한 걸음이라도 더 걷는다.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뭐 일요일 같은 거 쉬실 때도요,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여러분이 운동을 해 주셔야 돼요. 산책 같은 거 많이 하시고, 걷는 거, 뭐 등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는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딴 생각이 안 들어야 돼요. 1시간을 하더라도 굉장히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이 집중력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체력에서 옵니다. 체력이 딸리면 집중력이 안 생겨요. 아무리 책상에 앉아 있어도 잡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체력에서 집중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력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셔서 다이어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엄청 먹는 거예요. 엄청 먹고 뭐 잠줄여서 공부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잠 푹 자는 거예요. 아셨죠? 잘 먹고 잘 자는 거예요. 운동 많이 하고. 그리고 공부는요. 언제 하는데요? 그랬더니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왜?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니까. 상대평가는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에요. 그죠? 상대평가니까. 근데 절대평가는요.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여기에서 나 혼자 합격해봤자 뭐예요? 개업에 있을 때 합은 하나도 안 와요. 많이 합격을 해야 어때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끼리 서로 도와가면서요. 학원 빠지신 분 있으면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그러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 인원이 그대로 시험장도 같이 갈 거예요. 여기서 단체로 접수를 하면 그렇게 해서 시험도 똑같이 이렇게 치고 오시면 합격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이것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10분 쉬세요. 네.